소름 돋게도 우주가 안정적일 확률이 10의 500승분의 1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이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이 우주가 무수히 많은 다중우주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미세하게 조정이 되었거나. 인류는 뉴턴 이후에 자연에 존재하는 힘을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 법칙을 공식으로 설명하는 학문, 즉 물리학이 탄생을 한 것인데요. 지구의 중력과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내자 인류는 로켓이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면 궤도 속도에 이르는지 혹은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가 있었고, 이런 자연 법칙을 수량화하고 정량화하면서 물리학이 빠르게 발달했죠. 그 후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나오게 되었고, 20세기 중반에 우주의 4대 힘을 수학 공식으로 결합하려는 시도 끝에 중력을 제외한 힘을 공식화한 양자 세격학과 양자 전기역학, 그리고 약전자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70년대에 들어서 중력을 제외한 이 공식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표준모형이라고 부르죠. 표준모형을 정립해서 중력을 제외하고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공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지금도 해결할 수가 없는 의문이 발생하게 되었죠. 대체 우주는 왜 이런 공식으로 되어 있는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문제는 우주의 공식에서 기본 상수들이 서로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주가 만들어질 때 세팅이 된 초기 함수들이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생명체는커녕 별조차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다면 무한히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하필 왜 별이 생길 수 있고 그 덕분에 생명체가 생길 수 있는 값으로 세팅이 되었는지가 의문인 것이죠. 심지어 함수에다가 공간 벡터를 추가해서 중력까지도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촉근이론 관점에서 보면 현재처럼 안정적인 우주가 탄생할 확률은 10의 500승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자연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공식화하는 데 성공하고 급기야 우주를 설명하는 공식을 만들어냈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은 소름 돋게도 우주가 안정적일 확률이 10의 500승분의 1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이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이 우주가 무수히 많은 다중우주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미세하게 조정이 되었거나. 다중세계 해석은 어떻게 하필 지구의 위치가 생명체가 생존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궁금증을 가졌던 데서 유래합니다. 과거에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을 때는 이런 지구의 위치가 우연일 리가 없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재는 우주에 지구 같은 행성이 존재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별들이 우주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행성은 더 많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러한 교훈을 첨단 물리학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안정적인 우주가 생겨날 확률이 10의 500승분의 1도 안 되는데, 하필 우리 우주가 안정적인 거는 그보다도 많은 다중우주가 존재하며 다른 우주들의 거의 대부분은 너무나도 불안정해서 생명체가 탄생하지 않았고, 이런 궁금증을 가질 생명체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류 원리의 관점에서 시작을 한 것이 바로 다중세계 해석, 즉 다중우주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을 때 지구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우연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표준 모델을 바라보는 것이 미세조정 우주론이죠. 문제는 이런 미세조정 우주론이 단순한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그 증거를 자연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주의 상수값은 아주 조금만 변해도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현재도 불안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주가 계속해서 미세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아카이브에 실린 논문에 참여한 시드니의 천체물리학 교수인 게린트 박사는 우주가 생명체를 영속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미세 조정이 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미세 조정되는 힘 중에 하나는 바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인데요. 논문에 따르면 우주가 안정적인 이유는 초창기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으로 열평형이 된 상태에서 팽창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주의 팽창 속도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 단계가 미스터리인 이유는 지금의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의 비율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논문의 저자는 우주의 별을 만들고 행성을 만들고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암흑물질의 비율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미세 조정이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가 암흑물질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암흑에너지가 계속해서 변하지 않았다면 양자장 이론이나 게이진 이론 등 첨단 물리학 이론들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현재 첨단 물리학의 공식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건 진공에너지와 양자장 에너지가 서로 정확하게 상쇄되기 때문인데,
이 둘은 엄청나게 큰 값이어서 아주 조금만 어긋나도 문제가 되지만 우주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런 값들이 너무 정확히 상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A-B가 1보다 작을 때 우주가 안정적인데 A 값이 막 수천억, 수천조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인데 B가 놀랍도록 정확하게 A 값과 비슷해서 이를 상쇄시켜서 1보다 작은 수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양성자 간에 작용하는 중력과 전자기력의 비율은 10의 36승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데 만약 이 값이 10의 35승이나 10의 37승처럼 아주 작은 변화만 있어도 이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예시는 너무 많아서 영상에 설명하기엔 너무 길고 댓글창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초대칭 입자를 찾는 입자 가속기에 대한 상식이 있다면 익숙한 얘기일 텐데 이론상 초대칭 입자의 에너지는 일반적인 페르미온 입자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지만 대칭하는 에너지가 그 에너지를 정확하게 상쇄를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이러한 예시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촉근이론에서도 일반적인 입자보다도 훨씬 더 작은 최소 크기의 끈의 질량이 입자보다도 훨씬 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끈의 파동에 의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에너지가 정확하게 상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빅뱅 실험으로 소립자를 광속의 99.99995%까지 가속을 시켜서 충돌을 시킬 때 우주 초기와 비슷한 에너지의 상태가 나오는데 이때 에너지에서 물질과 반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물질과 반물질의 비율이 거의 1대1이라는 것이고 이 둘은 서로 쌍소멸하죠. 하지만 지금 같은 우주가 된 이유는 아주 미세하게 물질 생성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질량이 1이라면 빅뱅 때 물질이 1억이 넘는 질량이 만들어졌고 반물질이 9999만 9999 질량이 만들어져서 쌍소멸 끝에 거의 다 사라지고 현재 1만 남았다는 얘기죠. 물리학 교양 서적들을 보다 보면 우주의 상수가 지금과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달랐어도 우주의 모든 물질이 붕괴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것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서로 상쇄를 시켜주는 에너지의 값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죠. 때문에 우주가 안정적인 확률은 너무나도 낮고 그 정도는 여분의 차원 벡터를 추가한 촉근이론 기준으로 했을 때 10의 500승분의 1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무신론자라서 그런지 우주가 미세 조정이 되고 있다는 설명보다 10의 500승계 이상의 다중우주가 존재를 한다는 인류 원리론적인 설명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계속 의도적으로 미세하게 조정이 된다는 논문의 주장대로면 실제로 많은 의문들이 해결이 되는 만큼 이번 논문에서 주장을 한 미세조정 우주론도 참 흥미롭긴 하네요. 그러니까